오늘은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한 점 여러분들한테 소개할까 해요. 되게 아름답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 그림이에요. 일단 그림부터 보시겠습니다.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일단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네, 정말 아름답죠? 오늘 소개할 그림은 바로 헬리오가발루스의 장미라고 불리는 그림입니다. 헬리오가발루스라고 하기도 하고 엘루가발루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그림부터 봅시다. 그림을 보시면 제목이랑 정말 잘 어울리죠. 거의 모든 그림의 대부분이 지금 장미로 도배가 됐어요. 되게 화려한 옷을 입은 신분이 높아 보이는 사람들과 그 아래에서 장미꽃에 파묻힌 채 파티를 즐기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일단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로렌스 알마 타데마경입니다. 대리석의 화가라고도 불리는 그는 금속과 대리석의 표현을 아주 사실적으로 한 걸로 유명해요.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면요. 일단 여러분들 보이는 사람이 누가 있죠? 요 위에 이제 뭉탱이로 모여있는 사람, 요 밑에 뭉탱이로 모여있는 사람 정도인데 위쪽을 확대하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다들.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옷이 하나같이 다 비싸 보여요. 그리고 요 맨 왼쪽에 있는 사람 있죠? 요 사람은 옷이 뭔가 익숙해 보여. 우리 아는 그 뭔가 로마 사람 같이 생겼죠. 옷이 왕이 입을 것 같은 황금색 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 뭔가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것 같고 그죠? 로마 시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같이 함께 누워있고 저 뒤쪽에 뭐 이렇게 동상 같은 것도 보이고 그래요. 여기를 확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한번 봅시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을 다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여자분 피리를 불고 있습니다. 연주자 같아 보이죠? 또 밑에는 꽃잎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뿌려져 있어요. 뭐 분홍색 꽃잎도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뭐 꽃에 파묻혀 있어요. 화관도 쓰고 있고 부채도 들고 있고 옷도 되게 비싸 보이는 게 되게 화려하게 연회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이 그림의 의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그림이 그려졌다 그러면 숨겨진 목적이 있겠죠. 그걸 할 수 있는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이 피리 부는 여자분을 주목해 주세요. 이 여자분이 불고 있는 건 피리가 아니에요.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게 피리도 아닌 것이 리코더도 아닌 것이 뭔지 모르는 처음 보는 악기예요. 이건 아울로스라는 악기입니다. 두 개의 관을 더블 리드에 연결을 해서 한 짝처럼 피리처럼 부는 악기인데 이게 고대 그리스 악기 중에 가장 중요한 관악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관에는 지공이랑 마우스피스가 이렇게 있고 하나의 관으로 베이스를 연주를 하고 하나의 관으로는 선율을 연주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추정이냐면 이 악기는 이제 없어졌어요. 거기다가 악기에 대한 사용법도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악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 악기를 언제, 어디서, 어떤 때에 사용했는지는 아주 명확하게 남아있습니다. 언제 사용했냐면 바로 고대 그리스의 술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에게 바치는 제전에서 사용되는 악기였습니다. 또한 이 아울로스를 불고 있는 여자가 입고 있는 이 호피무늬 역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디오니소스가 타고 다니는 표범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의 숨은 의도를 하나 찾아냈어요. 이 여자가 디오니소스를 의미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냈죠. 근데 너무 억지가 아닐까요? 아니, 아울로스가 있고 뭐 레오파드를 입었다고 해서 디오니소스를 기리는 연회다? 이건 조금 어거지스러워요. 그렇다면 다른 상징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엎드려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과일 보이시나요? 맞아요. 포도입니다. 디오니소스 하면 뭐예요? 포도죠.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꽃잎에 파묻혀 있는 사람의 손을 딱 하고 확대를 하니까 여기에 청포도가 또 있습니다. 청포도를 손에 이렇게 쥐고 있죠. 자, 그러면 요것도 또 너무 억지 같다. 이렇게 콩할 만한 걸 가지고 어떻게 상징성이라고 우기냐 라고 하실 만한 분들을 위해서, 자, 그럼 또 다른 상징을 찾아봅시다. 자, 다른 상징은 여기에 있습니다. 뭔지 잘 안 보이신다고요? 바로 동상이에요. 이 동상 바로 디오니소스의 동상이에요.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는 원본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머나, 아주 똑같이 생겼죠? 네. 여성스러운 얼굴에 남성의 몸, 그리고 옆에 표범이 있고 그 옆에는 시종인 사티로스가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해졌죠. 여기는 확실하게 디오니소스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오니소스가 들어간 그림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 그래, 뭐 디오니소스가 들어간 건 알겠어. 디오니소스 상징을 많이 찾았어. 근데 그래서 디오니소스 그림이라서 뭐 어쩌라고. 그죠? 디오니소스. 자, 고대 그리스부터 이탈리아에 이르기까지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바치는 제전은 늘 축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포도주의 신이니까요. 다른 신들의 제전이 뭔가 이제 뭐 죽은 걸 뭐 갖다 바치고 대단히 성스러운 의식을 치른다 할 수 있지만 디오니소스는 그냥 무조건 축제였어요. 이 디오니시아라고도 불리는 축제 기간에는 모든 여인들이 하던 일을 쉬고 머리에 화환을 쓰고 신나게 춤추고 먹고 마시고 놀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여성들만 즐기는 축제였지만 나중에는 남자랑 여자가 모두 함께 모여서 즐기는 축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축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디오니시아라고 불리는 디오니소스를 위한 제전, 축제 중인 거예요. 이게 디오니소스의 축제, 바첸트입니다. 여인들이 쉬고 즐기는 날인데 처음에는 그랬고 나중에는 아예 남자랑 여자가 다 모여서 노는 그런 축제가 되었습니다. 자, 역시 우리가 본 대로 어쩐지 화려하고 즐거운 축제일 줄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뭐 굳이 디오니소스를 찾지 않아도 우리는 대단히 신분이 높은 귀족이나 황족들이 연회를 즐긴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그림은 축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좀 찝찝하지 않겠어요? 아, 그래, 예쁜 그림인 건 알겠어. 축제를 의미하는 것도 알겠어. 왜 장미인 거고 왜 이 그림을 그린 걸까요? 이 그림엔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렇게 금방 결론이 나면 찝찝할 여러분들을 위해서 숨겨진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 있죠. 요 위에서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요 사람들은 모두 실존 인물입니다. 가장 위쪽에 엎드려 있는 황금색 옷을 입고 엎드려 있는 맨 왼쪽의 이 남자가 바로 고대 로마의 헬리오가발루스 혹은 엘라가발루스라고 불리는 황제입니다. 때가 언제냐? 바로 218년. 로마 제국의 23대 황제입니다. 헬리오가발루스의 원래 이름은 섹스투스, 바리우스, 아비투스, 바시아누스예요. 203년에 태어났어요. 원래 이 황제는 시리아 지역 출신인데요. 오리엔트 지역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가 황제가 되었을 때 로마 궁정에서 오리엔트 지역에 아주 화려한 궁정 문화가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였던 섹스투스 바리우스 마르켈루스는 원래 기사 계급 출신이었고 나중에는 원로원에 들어간 인물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헬리오가발루스가 어렸을 때 사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손에 자란 그는 외가의 가업이었던 헬리오가발로스 신을 모시는 대사제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215년 로마 제국의 카라칼라 황제가 황실의 근위대장이었던 마크리누스에게 살해를 당하고 마크리누스가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이 카라칼라의 황제의 이모가 바로 헬리오가발로스의 외할머니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아예 따로 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시리아에서는 헬리오가발로스가 태어났고 외가의 업을 잇기 위해서 대사제 교육을 받았다고 했잖아. 엄마가 있고 할머니가 있겠죠? 근데 이 할머니가 바로 로마 황제의 이모였어요. 그래서 자기 조카의 복수와 세베루스 왕조를 되찾기 위해서 이 외할머니였던 율리아 마이사는 외손주였던 헬리오가발로스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냐면 인기가 정말 많아가지고 그 당시까지 죽고 나서도 지지하는 사람이 아직 많이 남아있었던 카라칼라에 숨겨진 아들이 바로 헬리오가발로스다라는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자기 딸이 카라칼라 황제랑 몰래 사랑한 사이이며 그 사이에서 헬리오가발로스가 사생아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지금이었으면 근친상간으로 인정도 못 받았겠지만 당시에는 뭐 근친상간이 아무렇지 않은 때였고 자기들이 지지하던 황제의 핏줄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에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고 헬리오가발로스를 황제로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때를 틈타서 율리아 마이사는 시리아 근처에 있던 군단들에게 막대한 후원금을 기부해서 군심을 잡고 이 군대를 이용해서 그들의 지지로 헬리오가발로스가 21대 황제인 카라칼라의 아들이자 20대 황제인 septimius 세베루스의 친손자다라는 걸 기정사실화시킵니다. 그렇게 결국 218년 14살이었던 소녀는 추종자들에 의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라고 불리면서 23대 황제가 됩니다. 반대파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과연? 아니죠. 카라칼라를 죽였던 마크리누스는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는데 졌어요. 제압? 뭐 가만히 있어? 아니야. 이미 시도를 다 했고 전쟁까지 치렀지만 전투에서 진 거예요. 깔끔하게. 군권을 장악하지 못했어요. 외할머니는 율리아 마이사는 군권이 그렇게까지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마크리누스가 자기 그 군권을 이용하고 이제 무력으로서 이 왕위를 쟁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플러스 정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민심이 전부 다 헬리오가발로스에게 기울진 않겠지만 지금 있는 이 마크리누스가 죽었다고 해도 대단히 반발을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거기다 플러스 군권, 군대가 지지하니까. 자, 그래서 이 마크리누스는 이를 진압하려 했으나 전투에서 졌고 도망을 가다가 추격대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4살의 소녀는 황제가 됐죠. 근데 방금 무슨 뭐 23대 황제 이름이 되게 길었는데 헬리오가발로스는 아니었는데 정확한 이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예요. 근데 왜 헬리오가발로스일까요? 헬리오가발로스는 그가 고대 로마의 태양신 헬리오가발로스의 제사장을 역임했던 것에서 따온 겁니다. 별명이에요, 별명. 자, 그러면 이렇게 황제가 된 헬리오가발로스는 제대로 된 통치를 했을까요? 아무래도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요? 이 그림에서 본 정말 사치스러운 연회를 열 정도였으면 왠지 조금 돈을 펑펑 썼을 것 같죠. 맞아요, 돈을 펑펑 썼는데 문제는 그냥 돈을 갖다 쓴 게 아니에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사치가 심한 정도가 아니고
너무 어린 나이에 황제의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황제가 돼서였던 건지 아니면 제사장으로 키워지면서 무언가가 억눌려 있었던 건지 헬리오가발로스는 황제가 되자마자 희귀한, 정말 해괴한 짓들을 벌입니다. 즉위하자마자 황제를 상징하는 보라색 옷을 입고 뭐 여기까진 괜찮아요. 근데 보라색 옷을 입고는 볼에 붉은색 화장을 하고 머리에는 보석을 주렁주렁 단 면류관을 썼어요. 거기다가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목에도 막 각종 장신구를 막 다 찼어. 근데 그거보다 충격적인 건 황제의 행렬과 함께 가져온 검은 돌이에요. 에? 돌이 왜? 돌이 뭐가 어째서? 그는 태양신 헬리오가발로스를 상징하는 돌덩이를 딱 하고 가져와서 신전에 안치하고 악사들의 음악에 맞춰서 음란하고 낯선 성행위, 의식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 수도 한복판에다가 태양신의 신전을 지어놓고 사람들에게 강제로 신을 믿게 한 거예요. 풍요의 신인 바알을 믿게 했다고 하는데, 자, 바알은 고대 문명에서 농경사회와 매우 연관이 되어서 아주 중요한 신으로 여겨져 왔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농경사회 하면 중요한 게 뭐예요? 뭐 풍요로운 땅? 뭐 온화한 날씨? 기후? 물? 자, 그리고 그냥 그것만 있으면 안 되지?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갈구어서 얻어낼 수 있는 노동력. 그렇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행위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번식, 즉 성관계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바알 숭배 집단에서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집단 성관계 같은 문화가 퍼졌는데, 헬리오가발로스도 그 영향을 받았던 건지 아니면 뭐 당시 정말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 하는 베스타의 여제사장을 좋아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여제사장을 강간했어요. 그리고 아내로 만듭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성스러운 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좀 막 나왔죠. 고대 로마는 불이 되게 중요했어.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는 성스러운 불을 관리하는 베스타의 무녀가 있었습니다. 베스탈리스라고 불렀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불이. 이 불 자체가 로마를 상징한다라고 해서 만약에 실수로라도 불을 꺼뜨리거나 아니면 만약에 불을 지키는 도중에 순결을 잃은 경우 사형에 처해집니다. 특히나 불을 꺼뜨린 것도 중요하지만 순결을 잃었다면 무녀와 그 상대 남자 둘 다 사형이에요. 남자는 때려 죽이고요. 무녀는 땅굴을 파가지고 네모나게 만든 방에다가 화로랑 침대, 물, 식량 조금을 넣어놓고 무녀를 딱 가둔 다음에 문을 닫고 입구를 그대로 다 흙으로 메꿔버려요. 그냥 말이 좋아서 방을 만들고 그 안에 뭐 식량을 넣고 집어넣은 거지. 그냥 관짝만 떨렁 넣어놓고 생매장 시킨 거예요. 너무했죠.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평생을 불만 지키면서 부정하게 정절을 강요당했느냐? 아니요. 딱히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 무녀는 불을 지킬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존경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 무녀가 딱 지나가면 어디에 가도 사람들이 전부 다 경외를 표해야 했어요. 게다가 만약에 형장에 끌려가던 사형수랑 무녀랑 눈이 딱 마주치잖아? 그러면 이 사형수가 그 자리에서 사면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정말 아주 성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나이가 들면 무녀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었고 원한다면 결혼도 할 수 있었고 몇몇 지역에서는 신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여사제가 남성 신도와 성관계를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이제 불을 지키는 도중에 이제 본인의 자의라던가 뭐 강간이라던가 이렇게 순결을 잃으면 안 되는 거고,
축복을 내린다라는 의미로 성관계를 할 수는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이것은 몇몇 지역에만 한정된 거고 자신의 의지로 신의 축복을 위해서 하는 경우였는지 그게 좀 중요했는데 어쨌든 헬리오가발루스는 어쨌든 해당 사항이 없어요. 축복을 위해서 성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었고 이 무녀랑 합의하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여사제랑 결혼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진짜 황제가 그래 아직 사람 안 죽였으니까 그렇게까지 막장은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했나 보죠. 그랬으면은 이제 무녀도 황후로 좀 인정도 받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심지어 이렇게까지 여사제를 강간해서 아내로 맞은 뒤에 금방 갈아치우고 또 다른 아내를 맡게 됩니다. 그렇게 이 헬리오가발루스는 황제 생활을 하는 도중 5명의 아내를 맞아요. 특히나 219년에 재혼한 두 번째 주인인 줄리아 세베라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이혼을 하고 세 번째 아내를 맞았는데 이 세 번째 아내가 조금 문제가 됐어요. 세 번째 아내가 자신이 처형한 원로원 의원의 아내이자 위대한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증손녀 아우렐리아 파우스티나였던 겁니다. 자, 문제가 됐겠죠. 근데 이 문제와 뭔가 반발을 다 무릅쓰고 결혼을 딱 했는데 이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이혼을 합니다. 1년도 못 버티고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결혼을 2번 하고 이혼을 2번 합니다. 정말 막 살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내를 5명이나 맞았는데 아내에서 끝난 게 아니고 남편을 또 만들었어. 동성애자였어요. 근데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니야. 한 썰 중에는 헬리오가발루스가 200년이잖아. 고작 200년, 218년, 219년이잖아. 이때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짐을 여자로 만들어주면 제국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와전이 된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성전환 수술을 하고 싶었지만 못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가 정말 최초의 트랜스젠더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 이야기는 평소에 그가 얼굴을 하얗게 하고 볼에는 연지를 바르고 눈썹을 검게 칠한 다음에 실크와 금사로 수놓은 여성용 드레스를 입고 여성들이 쓰는 관을 머리에 얹으면서 나를 여왕이라고 불러라 라고 시키고 왕궁 내에는 특별한 방을 꾸며놓고 그곳에 남자 노예들이나 남자 애인들을 이제 모아놓은 다음에 그 옆에서 교태를 부렸으며 그중 한 노예에게 이제 남편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총애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등 정말 해괴한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남편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 세상에나로 끝난 게 아니야. 진짜 남편이 있었잖아. 히에로클레스라는 대전차 경주 선수랑 동성 결혼을 올립니다.